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시지프스입니다. 다양한 신문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언론사들마다 과연 같은 내용을 어떻게 다르게 보도하는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첫 회인데요. 오늘 첫 회는 먼저 해병대가 독도 훈련을 취소하게 된 그 사건을 다룬 기사들을 먼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9월 5일자 기사인데요. 해병대 독도훈련 취소, 미국 입김이 작용한 듯이라는 기사예요. 기사를 보면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독도 방어훈련 중 당초 예정했던 해병대 입도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우리의 독도 수호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해병대가 독도에서 훈련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또 올해 훈련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라 평소와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먼저 첫 번째, 1. 해병대 상륙 누가 취소 결정했나 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해병대 훈련 취소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김성한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청와대 설명과 달리 국방부에서는 훈련이 4일이었는데 그 바로 전날인 3일 오전까지만 해도 해병대 훈련이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를 뒤에서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지난달 30일 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 훈련을 취소했다는 게 일단 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의 훈련 중지 요청도 작용했나라는 이 단락이 있는데요. 이 단락에서는 이제 지난달 31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가 도쿄에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났고 이때 회동에서 일본 측에서 독도 방어훈련을 중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제 독도 방어훈련 취소 날짜가 30일이기 때문에 그 하루 지난 다음날 일본에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의 요청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요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일 화해 종용하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됐나라는 관점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가 해병대 상륙 훈련을 취소한 배경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추구하는 미국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훈련 취소를 결정하기 직전인 30일에 힐러리 클린턴 국방장관이 아태 지역 순방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양국에 대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자제와 침착, 정치적 수완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일보는 지난달 30일에 청와대에서 독도 상륙 훈련을 취소했는데 취소하기 직전에 미국에서 우리에게 압박을 보냈고 그리고 일본이 취소해달라고 얘기했던 31일은 이미 결정이 된 다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조선일보의 그 보도와 달리 한국일보는 좀 다른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일보 9월 4일자 기사입니다. 독도 수호 엄포만 전략은 없었다라는 기사인데요. 정부가 독도 방어훈련 실시를 불과 나흘 앞둔 3일 해병대 투입 방침을 갑자기 취소한 것은 독도 문제에 대처하는 대일본 외교 전략의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취소 방침을 결정한 게 3일이라고 그 한국일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 지난달 30일에 결정했다고 얘기했지만은 훈련을 앞둔 3일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부에서조차 해병대 훈련이 취소된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30일 날 이미 결정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일보에서는 그게 아니라 훈련 취소가 결정된 거는 국방부에서 훈련 취소를 알게 된 바로 3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 차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은 훈련인데 이 훈련을 취소한 거는 이명박 정부가 대일본 독도 관련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일본 측이 이제 우리나라에게 독도 훈련을 중지해달라고 얘기했던 게 압박이 된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을 내고 있죠.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은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난달 8월 30일에 이미 해병대 훈련이 취소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일보는 그게 아닌 9월 3일에 취소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9월 3일까지 국방부에서는 이 해병대 훈련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8월 30일에 이 훈련이 취소된 게 일본이 31일에 강력하게 훈련 취소 요청을 했던 것과 관계없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취소한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국관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반면 한국 일본은 31일에 있었던 일본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이 훈련이 취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달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대일본 정책이 미온적이었거든요. 거의 뭐 친일 정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예를 들면 그 일본에서 나오는 수산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수입 중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단을 하지 않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후쿠시마산 생선 내지는 일본에서 나오는 그 방사능 식품이 두려워서 수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MB 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그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에서 대일본 정책이 매우 미온적이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정서적으로 불만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의 외교 노선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모습으로 독도에 직접 방문하면서 일본을 자극했죠. 이게 정치적인 쇼냐 아니냐는 사실 일관된 정책 모습을 보이는 거에 따라서 결정될 텐데요. 그런데 이번 그 독도 해병대 상륙훈련 취소는 이런 그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 한국 일본은 왜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느냐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 조선일보는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압박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선과 그 외 다른 신문의 관점이 참 재미있게 갈라지는 것이죠. 신문 비교는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기사, 그런 기사들을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북좌파 몰린 회사 교관의 기막힌 사연, 시사인에서 9월 5일에 보도한 기사인데요. 해군사관학교 국사교관인 김아무개 중위가 기소를 당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군 검찰이 내놓은 증거물은 이제 사무실에서 압수한 책과 김중희가 싸이월드에 남긴 글인데요. 이 싸이월드에 남긴 글이 상당히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글이냐면은 이분이 군입대하기 전인 2008년에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정황이 담긴 글이 이제 그 싸이월드에 있었어요. 근데 이 군 감찰이 사찰에서 찾아내가지고 이걸 문제 삼은 거죠. 민간인 시절에 썼던 온라인 글을 갖다가 문제 삼아서 군사재판에 넘긴다는 게 참 황당한 일이죠. 과연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군대 내 김정일 추종 세력을 색출해야 된다라며 색깔론을 제기했다고 하고요. 새누리당은 이런 보수 언론의 말에 맞장구 쳤다고 하네요. 이분이 이제 항소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뭐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형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기소휴직, 그러니까 기소된 군인을 강제로 휴직시키는 제도인데 이 기소휴직 상태로 지금 5월 31일에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군인으로서 군대에 복무하면서 떳떳하게 전역하고 싶었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휴직 상태에서 전역을 하게 된 게 참 안타깝네요. 다음 기사인데요. 이해찬, 인혁당 사건 잊었나 사형제 반대.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9월 5일자 기사입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5일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얘기인데요. 인혁당 사건을 잊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무고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은 이미 모두 그들은 사형당한 상태였죠. 이 사건을 얘기 들면서 그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법이 정말 완벽하고 이 법을 집행하는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 정말 완전한 사람이라서 완전 공정하게 이 법이 집행된다면은 뭐 사형제도가 부활하는 것도 문제 없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렇지가 못한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뭐 지금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로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사법부가 많이 망가지고 법이 불공정해진 게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 저부터서도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나섰다는 이유로 이제 검찰로부터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의 구형을 받고 그리고 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당연한 진짜 소비자의 권리인 불매운동을 위법으로 만든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데 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불매운동을 불법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정말 어떤 정권, 어떤 정치인, 누가 집권하고 누가 권력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법이 잣대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수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흉악범들이 하더라도 그 사실은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뒤늦게 나중에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그 사람의 무죄가 밝혀진다면은 그 사람이 사형수였다 하더라도 풀려나서 다시 자유를 찾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많은 사람들이 본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아내를 죽였다고 혐의를 받고 이제 그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아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알고 보니까 사실은 범인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처럼 사실 그런 누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많진 않겠지만 1%, 2% 그런 확률이라도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정치인 또는 누군가 집권자에 의해서 억지로 정말 누명을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만은 좀 만들지 않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형제 대신 뭐 99년형, 100년형 이런 징벌적으로 아주 강력한 징역형을 내리는 그런 그 좀 형벌 계량이 있었으면 그런 방법으로 이 흉악범들을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을 뿌리 있게 뽑겠다고 강조를 한 거죠. 뭐 이해찬 대표는 친노 진영의 대표 주자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검 중수부의 참 표적 수사에 의해서 사법살인을 당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고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서 그 기소권을 갖다 양분하는 거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의 문제는 사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차피 기소 독점권을 자기들이 가졌으니까 자기들이 죄 짓는 거는 자기들이 기소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점점 부패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기소권을 나눠준다면은 검찰이 이제 지금처럼 부패한 형태로는 남아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경제사범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얘기한 거는 사실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안철수 원장님이 이제 반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출자 총액 제한 제도 도입과 뭐 순환 출자 전면 금지, 지주회사 부채 비율 축소 및 지분 보유 한도 확대, 금산 물리 강화 등 이런 그 경제 정책을 주장했네요. 뭐 이런 정책들이 만약 실행된다면은 지금의 재벌 중심의 경제가 좀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런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하루빨리 들어섰으면 좋겠네요. 이제 다음 기사인데요. 박지한 기획재정부 장관, 반값 등록금 정부 재원으로는 한계 있어 라는 기사입니다. 이투데이 기사인데요. 9월 5일 기사입니다. 정부가 1조 7,500억 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어느 정도 덜었다면서 국민의 불만이 여전하지만은 하루아침에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참 답답한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값 등록금 해결안이 정부의 세금을 투입해서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부풀대로 부푼 거품이 잔뜩 낀 사학재단을 구조조정해서 이 사학재단의 거품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반값 등록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특히 이제 그 새누리당과 정부 이쪽 사람들은 사실 사학재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거든요. 뭐 삼위일체에 가깝죠. 새누리당, 청와대, 사학재벌. 이들은 삼위일체인데요. 이런 그 삼위일체다 보니까는 사학재벌에 대한 그 개혁은 절대 반대인 거예요. 이들의 거품을 줄이는 것만이 사실은 국민의 세금이 없이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인데, 항상 이렇게 논점 이탈을 해서 세금 투입했지만은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힘들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혼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제가 찌라시바를 통해서 팟캐스트 방송을 몇 달 동안 하면서 참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명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자 하는 거는 참 어색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으니까는 어떻게든 끝까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도 잊지 말고 계속 들어주세요.